여긴 향수도 숨 참고 들어오는 곳이에요. 기름 냄새로 이미지 망치지 맙시다. 최미나 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남해종 백화점 명품관 복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11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쇼핑몰이라 자부하는 이곳의 황금 시간대였죠. 샤넬과 구찌 매장 사이 알프리노 구두 매장 앞 복도 한켠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낡은 재봉틀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72세의 한상구였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에 때가 낀 야구 모자를 눌러 쓴 채 무릎이 다해진 바지를 입고 앉아 있었죠. 손에는 20년은 좋게 써 보인 바늘과 실이 들려 있었고 발밑에는 온갖 수선 도구들이 담긴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 켤레의 명품 구두가 놓여 있었는데 굿부분의 실밥이 살짝 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실밥 한 올이 구두를 망칩니다. 한상구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며 바늘을 실에 꿰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죠. 마치 수십 년간 이 일만 해온 장인의 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최미나는 완벽하게 세팅된 금발 웨이브 머리에 화려한 명품 액세서리를 온몸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에르메스 스카프,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 발에는 루브탱 하이힐이 반짝거렸죠. 30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였지만 이미 명품 매장 점장으로서의 권위를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고객들이 지나다니는 통로거든요. 다른 데 가서 작업하시면 안 될까요? 최미나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품 매장 앞에서 이런 허름한 모습의 노인이 작업하는 것 자체가 매장 이미지에 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한상구는 여전히 조용히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그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해진 듯한 모습이었죠. 그때 매장 안에서 한 명의 젊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24살의 정서연이었습니다. 신입 판매사원으로 입사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한상구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작업하시기 불편하시죠?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서연은 정중하게 말하며 한상구에게 물 한 컵과 편안한 의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꾸미지 않은 청순한 얼굴의 그녀는 진심으로 노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고맙습니다. 한상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서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어려 있었죠.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서연아, 뭐 하는 거야? 매장 안에서 26살의 박도윤이 나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얇은 웃음을 자주 짓는 그는 정서연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바라봤죠. 판매사원으로서 최미나의 눈에 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그였기에 점장이 불쾌해하는 상황에서 신입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도윤 오빠, 할아버지께서 구두 수선을 해주시고 계세요. 정서연은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구두 수선이라고? 여기가 시장 바닥인 줄 아세요? 박도윤은 한상구를 향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명품 구두 옆에서 길바닥 수선이라니 손님들이 오해하겠어요. 여긴 시장이 아니거든요. 한상구는 여전히 묵묵히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스티치는 완벽했죠. 마치 기계로 만든 것처럼 일정한 간격과 깊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의 기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민망하네요. 최미나는 팔짱을 끼고 한상구를 내려다봤습니다. 고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매장 이미지가 어떻게 될 줄 아세요?
그때 매장 앞으로 몇 명의 고객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명품으로 온몸을 감싼 부유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한상구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뭐 하는 거지? 명품 매장 앞에서 저런 일을 하다니. 좀 그렇네. 백화점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나? 고객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최미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박도윤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상구를 향해 더욱 신랄한 말을 쏟아냈죠. 아저씨, 정말 여기서 계속 하실 건가요? 손님들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박도윤은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내며 주변 고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이런 바느질은 좀. 한상구는 바늘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분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깊은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죠. 실밥 한 올이 구두를 망칩니다. 한상구는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신는 사람의 걸음을 생각해야죠. 걸음을 생각한다고요? 최미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저씨, 이딴 게 명품이면 저도 하루 만에 장인 되겠네요. 주변 고객들이 더욱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거리가 생긴 것이죠. 최미나와 박도윤은 이런 상황을 더욱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상구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노인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직장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신입의 입장이었죠. 한상구는 조용히 마지막 스티치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들어 올려 햇빛에 비춰봤죠. 완벽하게 수선된 구두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디자인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한상구는 구두 주인에게 정중히 건넸습니다. 신어보세요. 구두 주인은 반신반의하며 구두를 신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전보다 훨씬 편해요. 구두 주인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미나와 박도윤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술의 완성도보다는 매장 이미지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이때 매장 안쪽에서 45세의 이건우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고급 정장에 깔끔한 헤어스타일의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이건우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습니다. 최미나는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점장님, 저분이 매장 앞에서 구두 수선을 하고 계시는데요. 고객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서. 이건우는 한상구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죠. 민원만 안 들어오게 조용히 처리하세요. 이건우는 최미나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일 VIP 행사도 있는데 이런 일로 시끄러우면 곤란해요. 한상구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깊어지고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안 요원 불러주세요. 최미나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라메종 백화점의 보안 요원 2명이 재빨리 나타나 한상구의 작업대 주변을 둘러쌌죠. 아저씨,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보안 요원의 말에 한상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구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재봉틀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교했지만 어딘지 쓸쓸해 보였죠. 20여 년간 써온 재봉틀을 접는 모습에는 묘한 아련함이 있었습니다. 최미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휴게실 옆 좁은 통로로 안내해 드리세요.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죠. 명품 매장의 품격을 지켰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박도윤은 한상구가 도구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아저씨, 이해하시죠? 여기는 명품 매장이거든요. 바느질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는 일부러 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서연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상구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신입사원인 자신의 처지로는 어쩔 수 없었죠. 그저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한상구는 무거운 도구 상자를 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았지만 무거운 짐을 드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죠.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보안 요원들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휴게실 옆 통로는 정말 좁았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었죠. 조명도 어둡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한상구는 그곳에서 다시 재봉틀을 펼쳤습니다. 여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안 요원이 말하자 한상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의 감사 인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담담했죠. 최민아는 다시 매장으로 돌아가며 박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깔끔해졌네요. 고객들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매장 분위기가 다시 고급스러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도윤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죠. 명품 매장은 이래야죠. 아무나 와서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정서연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상구의 손놀림을 가까이서 본 그녀는 그 기술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고객이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신사였는데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소탈한 분위기였죠. 아까 여기서 구두 수선하시던 분 어디 계세요? 최민아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요.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나요? 제 구두도 좀 봐주셨으면 하는데요. 고객의 말에 최민아는 더욱 난처해했습니다. 박도윤이 나섰습니다. 고객님, 저희 매장에서 애프터 서비스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런 분께? 아니에요. 아까 그분 손놀림을 봤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고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기술을 가진 분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정서연이 나서서 한상구가 있는 곳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고객은 기꺼이 그 좁은 통로까지 찾아가서 한상구에게 구두 수선을 부탁했죠. 한상구는 여전히 묵묵히 일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그의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정교한 작업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고객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솜씨는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오래 해왔습니다. 한상구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해서 완벽한 스티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한편 매장에서는 최민아와 박도윤이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그들의 서비스보다 한상구의 기술을 더 높이 평가한 것이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저런 식으로 고객을 빼앗기다니. 박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임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최민아는 자신을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명품의 가치는 그런 수선 기술로 좌우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더 많은 고객들이 한상구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때 또 다른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녀 역시 한상구를 찾았습니다.
아까 구두 수선해 주신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친구가 추천해 줬거든요. 최미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이었죠. 한상구의 실력이 입소문을 타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더 나은 서비스를. 박도윤이 말하려 했지만 고객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일을 직접 봤거든요.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결국 그 고객도 한상구가 있는 통로로 향했습니다. 최미나와 박도윤은 점점 더 불쾌해졌죠. 정서연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상구의 실력이 인정받는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직장 내 분위기가 악화되는 것도 걱정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한상구 주변에는 작은 줄이 생겼습니다. 그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고객들이었죠. 좁은 통로에서 불편한 자세로 일하면서도 한상구는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구두를 수선해 주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어요. 예술 작품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고객들의 감탄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상구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작업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을 보며 조용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미나와 박도윤의 불만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자신들의 존재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특히 고객들이 매장 직원들의 제안은 거절하고 한상구만을 찾는 것이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도윤이 최미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일단 지켜봅시다. 내일 VIP 행사 때까지는 참아야겠어요. 최미나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확실히 정리할 거예요. 해가 지고 백화점 폐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상구는 마지막 고객의 구두까지 정성스럽게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서연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도 오실 건가요? 한상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의 대답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정서연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상구의 눈빛에서 무언가 깊은 것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한상구가 떠난 후 매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같지 않았어요. 무언가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최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있을 VIP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메종 백화점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제 한상구의 구두 수선을 받은 고객들이 SNS에 후기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죠. 백화점의 구두 수선 장인 등장, 명품보다 더 명품 같은 수선 실력 같은 글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최미나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한상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할 거예요? 박도윤이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반응을 확인하고는 당황한 상태였어요. 일단 진화해야죠. 최미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VIP 행사에 집중해야 해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만들어온 매장의 품격 있는 이미지가 하루 만에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정서연이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인사를 건넸지만
최미나와 박도윤의 차가운 반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서연아, 너도 온라인 얘기들 봤지? 박도윤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조금 봤어요. 정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최미나가 팔짱을 끼고 정서연을 노려봤습니다. 우리 매장 이미지가 이상하게 왜곡되고 있는데 정서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상구의 실력을 인정하는 온라인 반응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직장 상사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정서연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최미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도 어제 그 할아버지 편 들었잖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서연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연아, 너도 선 넘지 마. 최미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매장 톤앤 매너를 이해해야 한다고. 여기는 명품 매장이야. 그런 구두 수선 공간은 차원이 다른 곳이라고. 박도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브랜드 가치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명품 매장에서 일할 수 있겠어요? 정서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신입사원인 자신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한상구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무거운 도구 상자를 끌고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한상구는 곧바로 어제 작업했던 휴게실 옆 통로로 향했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재봉틀을 펼치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한상구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뭔가 트집을 잡을 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장님, 저 할아버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박도윤이 최미나에게 속삭였습니다. 뭐가? 어제부터 계속 우리 매장 진열된 구두들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최미나도 한상구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그는 지나가면서 매장 안진열 구두들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주로 구두의 굽 라인, 꿰매선, 접착 부분이었습니다. 설마 도둑질이라도 하려는 건 아니겠죠? 박도윤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일단 지켜봅시다. 최미나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상구는 여전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몇 명의 고객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온라인에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 후기 보고 왔어요. 정말 대단하시다던데? 한 고객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상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고객의 구두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정교한 작업을 시작했어요. 박도윤은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불쾌해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는 최미나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참아요. 오늘만 넘기면 돼요. 최미나는 이를 악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상구를 찾는 고객들이 더욱 많아졌어요. 어제보다 훨씬 긴 줄이 그 좁은 통로에 생겼습니다. 이건 안 되겠어요. 박도윤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줄을 서 있으면 다른 고객들 통행에 방해가 되잖아요. 최미나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안전상 문제도 있고요. 그들은 보안팀에 연락해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어요. 왜 못하게 해요? 우리가 돈 내고 서비스 받는 건데?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고객들의 항의에 보안팀도 난처해했습니다. 실제로 한상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을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박도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한상구를 직접 대면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박도윤이 한상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에는 의도적인 위압감이 담겨 있었어요. 한상구는 작업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우리 매장 구두들 계속 보고 계시던데요? 박도윤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봤을 뿐입니다. 한상구의 답변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냥요? 뭔가 확인하시는 것 같던데요? 박도윤은 계속 추궁했습니다. 한상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접착 부분에 틈이 있습니다. 한상구가 말했습니다. 진열된 구두 중 몇 켤레요. 접착 부분이요? 박도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안다고 우리 명품 구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 고객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구두에 문제가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것이죠. 최미나도 급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분이 우리 진열 구두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네요. 박도윤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최미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객들 앞에서 자신들의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당한 것이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되었거든요. 어디 보시죠. 최미나는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지. 한상구는 조용히 일어나서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진열대의 한 켤레를 가리켰어요. 여기요. 한상구가 구두의 굽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접착제가 제대로 붙지 않아서 들뜸이 생겼습니다. 고객들이 몰려와서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미세한 틈이 있었어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결함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런, 한 고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있네요. 최미나와 박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런 미세한 것까지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최미나는 당황한 마음을 억누르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죠. 접착? 장인? 아저씨가 만들면 명품 되고 우리가 팔면 짝퉁인가요?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최미나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특히 허름한 노인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명품들의 결함을 지적당한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도윤도 거들어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 대수라고 그러세요? 이 정도는 정상 범위 내 오차 아닌가요? 그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하지만 한상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구두를 들어 올려 햇빛에 비쳐 보였어요. 그러자 접착 부분의 틈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틈으로 습기가 들어갑니다. 한상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 달 정도 신으면 접착력이 더 약해져서 굽이 분리될 수 있어요.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명품 구두가 한 달 만에 망가질 수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정말요? 이런 비싼 구두가요? 한 고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박도윤이 급히 부인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이라고요. 품질에 문제가 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한상구는 계속해서 다른 구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들을 발견했어요. 이 구두는 스티치 간격이 불균등합니다. 한상구가 다른 구두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부분과 저 부분의 간격이 다르죠. 정말로 자세히 보니
바느질 간격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를 정도의 차이였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명백한 결함이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한 고객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스티치가 불균등하면 힘의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상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정 부분에 스트레스가 집중되어서 더 빨리 손상됩니다. 최미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고객들 앞에서 자신들의 상품이 계속 문제투성이로 지적당하는 상황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아저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장에 나온 모든 구두가 문제투성이겠네요? 최미나는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완벽한 건 세상에 없잖아요. 완벽해야 합니다. 한상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특히 이 가격대라면요. 그의 말에 고객들이 수긍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그 정도 가격을 지불했다면 완벽한 품질을 기대할 만했거든요. 박도윤은 다른 방향으로 공격해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가 만든 구두는 얼마나 완벽한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한상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도구 상자에서 작은 샘플 하나를 꺼냈어요. 미니어처 크기의 구두였는데 정교함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연습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한상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니어처를 본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디테일이 완벽했거든요. 스티치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고 균일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한 고객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박도윤은 이런 반응이 못마땅했습니다. 연습용이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바늘바늘해도 브랜드 로고 하나 못 이겨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의 말에는 명백한 조롱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브랜드 파워를 이길 수는 없다는 얘기였죠.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상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는 사람이 중요하죠. 또 그런 소리를 하시네요. 최미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세상에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때 이건우 지점장이 소란 소식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건우가 권위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미나가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점장님, 이분이 우리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건우는 한상구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죠. 고객님들께서 오해하실 만한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가 한상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정식 매장이고 우리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본사의 품질 검사를 통과한 것들입니다. 품질 검사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상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건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우리 브랜드를 폄하하시려는 건 아니시죠? 주변 분위기가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도 이런 대립 상황을 지켜보며 웅성거렸어요. 정서연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상구의 지적이 옳다는 것을 그녀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직장에서는 상사들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상구는 정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어요. 선량한 사람이 억압받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한상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객들 사이에서는 의구심이 생겨난 후였습니다.
정말로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 구두 한번 확인해 봐 주실 수 있나요? 한 고객이 한상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도요. 작년에 여기서 산 건데 궁금해요. 다른 고객도 거들었습니다. 최미나와 박도윤, 이건우는 이런 상황이 더욱 벌어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요구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었어요. 한상구는 요청하는 고객들의 구두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렸어요. 어떤 것은 문제가 없었고 어떤 것은 예상보다 빨리 다를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고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오래 해봐서 압니다. 한상구의 대답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매장 직원들은 점점 더 불쾌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전문성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이제 정말 그만하시죠. 박도윤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고객들께 불안감만 조성하시는 것 같은데요. 불안감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한상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때 이건우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VIP 행사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되겠어요. 그는 보안팀에 연락해서 한상구를 매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더 이상 고객들과 접촉할 수 없는 곳으로 말이죠. 한상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도구들을 정리하며 보안 요원들을 따라갔어요.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는 어떤 의미심장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정서연만이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저녁 6시 남해종 백화점 최고층 대연회장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수제화 브랜드 알프리노의 창립자를 초청한 특별 VIP 갈라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죠. 백화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행사라고 할 만큼 성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최미나는 완벽하게 차려입고 행사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만 성공적으로 넘기면 본사에서의 자신의 입지가 확실해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아, 마지막 체크 다시 한번 해봐. 최미나가 박도윤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실수가 없어야 해. 박도윤도 긴장한 표정으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네, 점장님.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그들은 오늘 아침에 한상구 때문에 생긴 소동은 이미 잊은 듯 했어요. VIP 고객들은 그런 시시한 일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서연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한상구가 매장에서 완전히 멀어진 후로도 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로 그들이 판매하는 명품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너도 정신 차려. 최미나가 정서연의 멍한 모습을 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오늘 VIP 고객들 앞에서 실수하면 안 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정서연은 급히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VIP 고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한국 사회의 상류층들이었어요. 대기업 임원들, 유명 연예인들, 정치인들까지 화려한 면면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건우 지점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외국계 임원들도 보였습니다. 모두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들은 알프리노 본사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립자께서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외국인 임원 중 한 명이 유창한 한국어로 안내했습니다. 최미나와 박도윤은 들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창립자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웠거든요. 더욱이 이런 자리에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면 앞으로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점장님, 창립자분이 어떤 분일까요? 박도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세련되고 품격 있는 분일 거야. 최미나가 상상하며 대답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만든 분이니까 말이야. 그때 정서연이 행사장 정리를 하다가 바닥에서 얇은 실타래 한 가닥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 모르지만 그 실의 색깔이 묘하게 익숙해 보였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서연은 그 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최근에 패션 관련 블로그를 읽다가 본 기억이 났어요. 알프리노 공방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색상의 실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마 정서연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8시가 되자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건우가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건우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알프리노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객들은 박수를 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모두 세계적인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알프리노는 단순한 구두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건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예술과 실용성을 완벽하게 결합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최미나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객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브랜드가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때 행사장 뒤쪽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고객들이 웅성거리며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뭐가 문제죠? 박도윤이 그쪽으로 다가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아, 오늘 낮에 백화점에서 만난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한 고객이 설명했습니다. 구두 수선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 말로는 여기 진열된 구두들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시던데. 박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일이 아직도 고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말씀은 신경 쓰지 마세요. 박도윤이 재빨리 무마하려 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분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에요. 하지만 다른 고객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어떤 할아버지인데요? 저도 그분 소문 들었어요. 실력이 대단하다던데? 최미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고객님들, 이제 곧 메인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최미나가 급히 주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창립자분께서 직접 나오실 예정이에요. 그 순간 행사장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손이 정교하게 바느질하는 클로즈업 영상이었습니다. 저희 창립자께서는 평생을 구두 제작에 바치신 진정한 장인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스크린 속 손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바늘 하나하나의 움직임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것 같았어요.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정서연은 그 영상을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손놀림이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오늘 장인의 손으로 세계의 걸음을 바꾼 분을 모십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더욱 감동적으로 변했습니다.
고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창립자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했어요. 최미나와 박도윤도 긴장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알프리노의 창립자, 사회자가 말을 끝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행사장 뒤편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한상구였습니다. 여전히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저분이 왜 여기에? 박도윤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최미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중요한 행사를 방해받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외국인 임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상구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미스터 한. 그들이 외쳤습니다. 행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발이 신발에 맞춰야지, 신발이 발에 맞추면 그게 대량이지 명품이겠어요? 최미나의 목소리가 VIP 사전 리허설 현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행사를 불과 1시간 앞둔 시점에서 그녀는 직원들에게 마지막 교육을 하고 있었죠. 고객님들이 발 사이즈를 물어보시면 눈대중으로 빠르게 맞춰드리세요. 최미나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조금 작게 권하는 게 좋아요. 반품률을 줄여야 하거든요. 정서연은 이런 지시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고객의 발에 맞는 신발을 권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신입사원인 그녀로서는 감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점장님, 그런데 발에 맞지 않으면 고객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정서연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최미나는 정서연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신입이 뭘 알아? 명품이라는 건 조금 불편해도 참고 신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편안함보다 중요하다고. 박도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명품은 포장과 경험입니다. 실용성은 부차적인 거예요. 정서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 한상구가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외국계 임원단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엄숙했습니다. 창립자께서 잠시 후 등장하십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유창한 한국어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는지요? 이건우 지점장이 급히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네,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외국인 임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최미나는 마지막으로 매장 진열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구두들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조명도 최적으로 맞춰져 있었고 매장 분위기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완벽해야 해. 최미나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박도윤도 긴장한 표정으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행사가 성공하면 자신의 승진 기회가 생길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서연만은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한상구가 지적했던 구두들의 결함이 자꾸 생각났어요. 혹시 오늘 행사에서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서연아,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최미나가 정서연의 모습을 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서연은 급히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정신 좀 차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최민아는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VIP 고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한국 사회의 최상류층들이었어요. 그들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최민아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 오셨네요. 박도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알프리노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특별한데. 최민아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오늘 낮 한상구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실력에 대한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었거든요. 그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한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명품 구두의 문제점까지 정확하게 짚어내시니까요. 최민아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불쾌해했습니다.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거슬렸어요. 고객님들, 곧 메인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최민아가 주제를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스크린에는 정교한 구두 제작 과정이 영상으로 재생되었습니다. 알프리노의 창립자는 진정한 장인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감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고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 손놀림은 정말 예술적이었어요. 바늘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완벽했습니다. 정서연은 그 영상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손놀림이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최민아와 박도윤은 들뜬 표정으로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곧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창립자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어요. 어떤 분일까요? 박도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마 굉장히 품격 있고 세련된 분일 거야. 최민아가 상상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외국인 임원들이 무대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어요. 뭔가 중대한 발표를 앞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임원 중 한 명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상하지 못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고객들 사이에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무슨 발표인지 모두가 궁금해했어요. 최민아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발표라는 말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거든요.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박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괜찮을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최민아는 자신을 다독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특히 한상구가 지적했던 품질 문제들이 신경 쓰였어요. 정서연은 바닥에서 주운 그 실타래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알프리노 공방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실이라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그 실이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이제 창립자분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로 집중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최민아와 박도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자신들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면서 무대 중앙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인물을 본 순간 행사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노인, 한상구가
무대 중앙에 당당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최미나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박도윤은 아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한상구를 바라보며 경직된 상태였어요. 자신이 그토록 업신여겼던 구두 수성공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창립자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VIP 고객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낮에 백화점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가 바로 알프리노이 창립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스터 한, 외국인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경외감이 가득했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회장님. 한상구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침과는 다른 날카로움이 어려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다. 한상구가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이제는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이건우 지점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노인이 바로 자신들의 최대 파트너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상구는 그의 사과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대 한쪽에 준비된 전시대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오늘 오전 그가 지적했던 바로 그 구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매장을 둘러보며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상구가 구두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객석의 VIP 고객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낮에 들었던 그 할아버지의 지적이 실제로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상구는 구두를 자세히 살펴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구두의 접착 부분을 보십시오. 그가 문제 부분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습기가 들어가면 한 달 내에 분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정말로 그가 말한 대로 미세한 틈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 구두는 스티치 간격이 불균등합니다. 한상구가 다른 구두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오래 신을 수 없어요. 최민아는 점점 더 절망적인 표정이 되어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매장의 상품들이 하나하나 문제투성이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박도윤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한상구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바늘바늘해도 브랜드 로고 하나 못 이겨요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명품은 가격이 아니라 맞춤입니다. 한상구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발이 신발에 맞추는 순간 브랜드는 길을 잃습니다. 그의 말에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맞는 말이었거든요. 아무리 비싼 신발이라도 발에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외국인 임원 중 한 명이 나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매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어요.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품질 관리 상태, 직원 서비스 평가 등 모든 면에서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최민아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관리했다고 생각했던 매장이 실제로는 형편없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죠. 특히 고객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들이
다수 관찰되었어요. 이건우는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커리어가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한상구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브랜드의 진정한 가치는 고객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강한 울림이 있었어요. 오늘 저는 이 매장에서 그런 존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객들도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거든요. 최민아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이미지가 왜 죄예요? 장인질이 무슨 소용인데요? 한상구는 최민아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이미지는 덧칠이고 장인 정신은 뿌리입니다. 한상구의 한마디가 행사장을 완전히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임원이 다시 나섰습니다. 알프리노 본사의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엄숙했어요. 오늘부로 이 매장과의 계약을 해지합니다. 행사장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발표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또한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계 관련 협회에 부적절한 행위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임원의 말에 최민아와 박도윤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우 지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었거든요. 한상구는 무대를 내려와 정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일하게 그를 인간적으로 대해준 사람이었거든요. 정서연 씨. 한상구가 그녀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정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름을 기억합니다. 한상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손님을 먼저 본 눈을 잊지 마세요. 정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알프리노 회장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공방 견학해봅시다. 한상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행사장은 여전히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통쾌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준 순간이었으니까요. 최민아와 박도윤은 이제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오만과 편견이 가져온 결과였죠. 한상구는 다시 한번 행사장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라메종 백화점 게시판에는 충격적인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알프리노 공식 공지, 해당 매장 계약 해지 및 직원 2인 업계 블랙리스트 등재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죠. 한국 구두 판매 협회에도 정식으로 통보된 사안이었습니다. 최민아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아무리 뒤져봐도 연락이 오는 곳이 없었어요. 그녀의 이력서를 본 헤드헌터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알프리노 사건의 당사자라는 소문이 업계에 빠르게 퍼졌거든요. 이럴 줄 몰랐어. 최민아는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명품 액세서리들은 이미 모두 중고 사이트에 올려진 상태였어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도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털어놓아야 했어요. 서울에서의 화려한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 난 상태였습니다. 업계 단톡방에서도 퇴출됐어. 박도윤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인맥들은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거든요. 패션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였고 나쁜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졌습니다. 이건우 지점장은 이미 백화점에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알프리노뿐만 아니라 다른 명품 브랜드들도 그와의 거래를 중단했어요. 관리 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지금 지방의 작은 매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서연이었죠. 정서연은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알프리노 본사 공방에 서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어져 온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와 작업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한상구가 정서연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평소의 허름한 작업복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손에는 바늘과 실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한상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신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요. 정서연은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단순히 구두를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진정한 장인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서연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 같은 신입을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당신은 처음부터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상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물과 의자를 가져다 주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정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람을 먼저 보면 브랜드는 자연히 따라온다. 공방 벽에 걸린 액자에 적힌 글귀였습니다. 발이 먼저, 신발은 그 다음이라는 문구 옆에 한상구의 철학이 담긴 말이었어요. 정서연은 작업대 앞에 앉아서 첫 번째 스티치를 시작했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고객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바늘 끝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한상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한편 한국에서는 알프리노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짜 장인이 나타났다. 명품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 사건 같은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특히 한상구가 마지막에 했던 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이미지는 덧칠이고 장인 정신은 뿌리다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거든요. 반대로 최민아와 박도윤이 했던 말들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딴 게 명품이면 저도 하루 만에 장인 되겠네요 라는 말은 인터넷 밈이 되어 돌아다녔어요. 오만과 무지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몇 개월 후 알프리노 코리아에서는 새로운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운영되었어요. 고객의 발치수를 정확히 재고 개인의 걸음걸이까지 고려해서 신발을 추천했습니다. 그 매장의 교육 담당자는 정서연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1년간 수련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이제 진정한 장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객님의 발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정서연이 신입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브랜드 이름보다 고객의 편안함이 우선입니다. 새로운 직원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알프리노 사건은 이미 업계에서 전설이 되어 있었거든요. 누구도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상구는 가끔 한국을 방문해서 매장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정장을 입고 정식으로 방문했습니다. 많이 달라졌군요. 한상구가 매장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직원들이 고객 한 명 한 명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정서연 씨가 잘 가르쳤습니다. 매장 관리자가 대답했습니다. 고객 만족도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어요. 한상구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한상구는 정서연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목표를 이뤘군요. 한상구가 말했습니다. 무슨 목표요? 정서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진정한 장인 정신을 전하는 것이요. 한상구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업계의 미래는 밝을 거예요. 정서연은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그 운명적인 만남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라메종 백화점 그 자리에는 이제 다른 브랜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지날 때마다 알프리노 사건을 기억했어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으로 말이죠. 최민아와 박도윤은 각각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최민아는 작은 동네 옷가게에서 일하며 겸손함을 배우고 있었고, 박도윤은 고향에서 아버지의 작은 사업을 도우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상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눈을 가질 것,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것. 사람을 먼저 보면 브랜드는 자연히 따라온다. 이 말은 이제 많은 기업들의 경영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서연은 그 철학을 실천하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알프리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상구가 심은 장인 정신의 씨앗이 정서연을 통해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열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말이죠.